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건강한 소식을 전하는 최승근 원장입니다. 이분 설명해 주신 증상을 미뤄봤을 때 피부 가려움증으로 좀 고통받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상담을 직접 해드리고 싶지만 아쉽게 이분이 저와의 전화 상담을 못 하시기 때문에 피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부 가려움증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수차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뭐 이게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인체 작은 부분, 국소 부분 또는 전신 부분에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것을 피부 가려움증 또는 피부 소양증이라고 합니다. 가려움은 일단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고요. 주관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좀 다양한 좀 매우 다양하게 발현이 되는데요. 일단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오후나 잠자리에 들 무렵쯤에 가려움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네, 뭐 저도 겨울철에 좀 건조하다 싶을 때는 가려움증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성호 씨도 있으시죠? 평상시에 갑자기 가렵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날씨에 네. 따라서 그러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또 피부 가려움증 병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만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피부 소양증, 가려움증의 원인은 먼저 선행되는 피부 질환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아토피나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이 있을 때 피부 가려움증도 같이 동반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피부가 건조할 때 가려움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개 이 건조함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요. 세 번째로는 선행되는 질환이 있을 때, 소위 말해서 뭐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병, 신장 질환 등이 있을 때도 이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부의 자극, 피부로의 자극을 통해서도 가려움증이 좀 발현되기도 하고요. 주변의 온도 변화가 좀 극심할 때, 너무 추워지거나 너무 온도가 더워질 때도 피부에 가려움증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안, 분노, 우울 상태일 때도 이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조하거나 주변의 온도 변화 등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려움증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한의학에서 이 가려움증 원인은 뭐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허, 기력의 저하, 체력의 저하를 총칭하는 한의학적 용어인데 체력의 저하 또는 면역력의 저하가 발생한 분들의 경우 이 기허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가려움증이 발생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음허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진액이 부족해진 상태인데 많이 피곤한 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연로해서 우리 몸에 진액이 좀 떨어졌을 때, 즉 피부가 좀 건조할 때도 이 가려움증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간울, 즉 스트레스, 불안 이런 그 정서적인 문제로도 그 가려움증이 발생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분의 경우 기름진 음식을 복용할 때 더 가려움증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미루어 보아서 비위의 허약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화 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소위 말해서 습담이 우리 몸에 많이 모이게 되고 이 습담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되고 이 열은 건조함이나 가려움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한의학적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가려움증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면역력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소화 기능도 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피부 소양증 어떻게 치료하면 개선될 수 있을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이진원 원장님, 어떤 치료 방향이 좋을까요? 예, 한의학적으로 소양증, 가려움증, 두드러기를 치료할 때는 일단 원인을 잘 파악을 합니다. 아까 최성구 원장님께서 원인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크게 보면 이 두드러기라는 국소 부분의 팽윤, 부종이라고 하죠. 부어올랐다는 그러한 증상,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열감, 가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탱륜, 부종에 대해서는 그 국소부의 혈액순환, 진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게 치료의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려움, 열감을 느낀다면 그 열감을 식힐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이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은 열감을 개선하고 부종을 개선한다고 보면 되는데 아까 최성근 원장님께서 음식으로 인해서 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니면 외부의 온도로 인해서 각각 다른 요인에 있어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만약에 음식을 드시고 그 음식이 반복적으로 두드러기를 일으킨다면 한의학에서는 보화환이라든지 평이산이라는 이 한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요. 만약에 외부 온도에 민감하게 찬 공기를 맞은 부위가 두드러기 난다. 그렇다면은 당귀음, 당귀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제 피부 안에 혈분을 열감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소통을 시켜주는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이런 당귀음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트레스 그리고 정서적인 변화에 따라서 스스로 두드러기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뭐 이제 우리의 스트레스가 내부적인 항진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 항진이 되는 거를 진정시키는 그리고 긴장돼서 혈울이 생기는 거를 완화시키는 이 승마갈근탕이나 뭐 이제 다른 이 해울제를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또한 이 면역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생기는 경우에는 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이승기탕 내지는 조중익기탕 이런 식으로 이런 대표적인 처방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또한 이 소아들도 이제 두드러기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소아 분들이 만약에 두드러기가 만성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이는 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 분들 중에서 만성적으로 두드러기가 나타난다면 그건 좀 치료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것이 성장에 있어서 저해 요인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두드러기가 외부의 병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드러기 치료는 한 번에 단기간에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치료에 관해서 관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증상이 맨 처음에 10 정도의 강도로 나타났다면 치료에 있어서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도 두드러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강도가 10이 아닌 8, 7, 6 이런 식으로 점차 강도가 수그러지는 것이 좋은 치료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관해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두드러기가 났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선까지 나타나는 것이 치료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뭐 한 번 치료에 완벽하게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좀 기간을 두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치료 과정 중에 뭐 가려움증의 증상 정도는 완화는 된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가려움증이 지속이 된다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주의할 점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기억을 해볼까요? 예. 그 가려움증이 나타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긁습니다. 맞아요. 긁죠. 네. 이 긁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반복적으로 다시 재발을 일으키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가려움이 나타날 때 참을 수는 없죠, 사실. 참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긁지 마시고 톡톡톡 치시거나 아니면 찬물을 손에 묻힌 상태에서 좀 세게 톡톡톡 쳐주신다면 그 증상을 긁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좋아지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음식에 의해서 나의 두드러기가 나타난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 유발시키는 음식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봄철에 이제 외부 온도가 기온차가 높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밖에 나가실 때 덥다 하더라도 얇은 옷을 갖고 나가시는 것이 그래서 갑자기 찬바람을 쐬지 않도록 그렇게 얇은 옷들을 챙겨 나가시는 것이 매우 좋겠고요. 그리고 수면 패턴이 중요합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의 몸이 항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진되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만약에 수면의 패턴이 11시 정도 내외에서 주무시지 않고 새벽 1, 2시나 2, 3시쯤에 주무시는 습관이 있다면 이 습관은 몸을
지속적으로 흥분시키게 되는 가장 이제 큰 요인이기 때문에 수면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향수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향신이 강한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주의해서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당연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평상시에 습관이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을 알고 있다면 그걸 그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습관을 두신다면 두드러기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심하게 나타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피부가 갑자기 가려울 때는요. 손으로 긁는 것보다는 손에 찬물을 조금 묻혀서 두드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최성 원장님, 이 밖에 치료 후에 어떤 습관을 가지면 이러한 가려움증이 좀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정말 좋은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네. 치료만큼 중요한 게 바로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한약 또는 양약을 복용하고 나서 좋아졌다 한들 생활습관이 좋지 못하면 재발하기 마련이겠죠.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피부 가려움증이 좀 심하신 분들은 커피나 홍차 또는 초콜릿 같은 카페인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당연한 말씀이지만 금주가 힘드시면 절주, 그리고 담배는 끊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해서 열이 많아질 경우에 가려움이 심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운동을 안 하고 땀을 흘리지 않아서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통해서 나는 어떤 체질이고 어떤 생활 습관이 맞는지 잘 알고 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목욕을 했을 때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분들은 뜨거운 목욕 또는 열 자극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가셔서 심하게 때를 벗기거나 피부가 건조할 정도로 때를 벗기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 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 조금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서 발생하는 피부 가려움증의 경우에는 보습제를 귀찮아도 꼭 바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준환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의 감정은 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조절을 잘 해주셔야 신체적인 증상도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는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하루하루 노력해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안 맞는 음식, 뭐 맵거나 기름지거나 짜거나 아니면 또는 뭐 계란, 갑각류 등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시고도 혹시나 가려움증이 심하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해 주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네, 안녕하세요. 상담 도와드릴 이준환 원장입니다. 네, 몇 가지 좀 안녕하세요. 여쭤봐 드릴게요. 네, 예, 그 땀이 많이 나는 상황은 주로 어떤 상황이신가요? 좀 긴장할 때가 조금 많이 더 나고 예, 평소에도 많이 나요. 주변 날씨 온도와는 상관이 그렇게 크게 없나요? 네네. 예, 긴장할 때 손에 땀이 많이 나시고 그 땀이 많이 나는 상황이 뭐 일정 뭐 1시간 이상 계속 유지가 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침 치료를 받으셨나요? 탕약 치료를 받으셨나요? 탕약 치료를 받았어요. 예, 기간은요? 근데 그 기간이 길게 한 게 아니고 예. 조금 하다가 바빠서 못 가고 이런 적이 많아서 예, 그러셨군요. 일단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손에 땀이 나는 거는 이 경락상 심장과 관련이 많습니다. 심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긴장할 때 땀이 많이 난다고 하셨고 우리가 긴장할 때는 이 심장부터 항진이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긴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항진되면서 다한증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의 몸이 쉽게 흥분하지 않도록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민하지 않게끔 우리의 이제 신경계통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신경계통을 조절하는 치료는 당연히 짧은 기간 내에 좋아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경계통이라는 거는 매우 본능적이고 우리가 강아지가 쫓아올 때 생각을 하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매우 본능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3개월 정도 치료 기간은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에 있어서 뭐 이제 실패할 확률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보시기보다는 한 2, 3개월 정도 시간 투자하시고 꾸준하게 치료하신다면은 재발하지 않고 완치에 가까운 치료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침 치료도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신다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예, 예. 네, 가려움증으로 좀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특별히 심해진 게 언제부터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5년. 네. 그때 당뇨도 심했고 네. 좀 제가 네. 억울하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좀 많았어요. 스트레스 받으시고. 네. 예, 예. 그 스트레스에 영향이 많다 이렇게 피부과 의사가 네. 그렇게 소견서는 써주더라고요. 네. 그 혹시 그래서 뭐 네. 한 7군데에도 돌아다니고 세브란스까지도 갔다 와봤는데 네. 다 효과가 없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효과가 혹시 없어서 다리 쪽으로 가려움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다리 쪽에 있는데 지금 이제 네. 그렇게 하고서 매일 네. 샤워를 안 하면 이제 잠을 못 자는데 그렇죠. 샤워 안 하시면 샤워하고서 네. 보습제는 충분히 바르고 자요. 네. 자는데 네. 왼쪽 상단기는 좀 많이 나아서 네. 이제 나으면 시큼시큼하게 깍지가 진데도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또 내가 가려서 숙점도 안 자리고 그래가지고 네. 조금씩 희석돼 가는데 네.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뜨거운 물 하고 나면은 네. 이제 보습제도 바르고 무슨 연고돼서 통증도 가라앉히는데 네. 그게 그 다음날 또 하루쯤 되면 또 가렵기 시작해가지고 아, 막 네. 아, 예. 다리가 막 완전히 막 화상을 입을 정도로만 해도 막 뜨거운 물로 지져야 되고 네, 또 알겠습니다. 어떤 때는 부분적으로 가려울 때는 그 부분에 쑥뜸을 해야 돼요. 네. 쑥뜸이요. 쑥뜸을 해야 그게 깨끗하고 그냥 그 가렵증 없어서 또 잠을 자요. 네, 네. 부위가 혹시 마를 때는 그건 뜨거운 물로 하고 네. 그 부위가 한 뭐 콩알만큼이나 이런데 조그맣고 판만큼이나 이렇게 네. 가려운 데는 쑥뜸을 하고요. 네. 아버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혹시 다리도 부으시나요? 붓질 않아요. 네. 그 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증상을 봤을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찬물로 샤워를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 따뜻한 물, 뜨거운 물로 했을 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봐서는 지금 아버님 나이도 나이시지만 혈액순환 자체가 조금 저하된 것 같아요. 그렇기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 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 어디 선생님 병원을 찾아가면 안 돼요? 네, 일단은 상담해드리고 나중에 찾아오시는 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전화번호가 네. 안 나와서 내 인터넷 쳐보니까 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뜨거운 또 쑥뜸을 했을 때 괜찮아진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 한마디로 몸이 따뜻해졌을 때 혈액순환이 좋아졌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부분은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증상 자체가 조금 순환이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혈액순환을 좀 증가시킬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 방법, 한의학적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